문을 연 지 3시간이 지나도 텅 비어있는 가게를 보고 주인은 주방에 앉아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그런데 몇 달 뒤 이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 작은 가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기적의 비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 전만 해도 아시아 하면 중국이 전부라고 생각했었죠. 한국은 그저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전하는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30년간 일했던 회계법인에서 마지막 퇴근을 하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묵직했었죠. 회사 동료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드디어 자유다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시카고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하느라 바빴고 저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죽여야 했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습관처럼 차를 몰고 나가 근처 중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북적이는 차이나타운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식당을 차려볼까? 퇴직금으로 무언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평소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차이나타운 근처에 고깃집을 창업하기로 결심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개업 초기에는 지인들이 찾아와 북적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좀 다를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텅 빈 테이블만 저를 반겼어요. 옆 중국집에서 들리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점점 더 절박해졌죠. 장사가 안 될 때마다 아내의 눈치를 봐야 했고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동생 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은 제 힘든 상황을 듣고는 한국에 와보라고 제안했어요. 형, 한국에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건 어때? 여기 식당들은 정말 대단해. 형이 보면 깜짝 놀랄 거야. 한국의 식당 문화는 세계 최고야. 처음에는 톰의 제안이 우습게 들렸었죠. 한국 음식이라고 해봤자 김치와 불고기 정도밖에 모르는 제가 거기서 무얼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너무 멀었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식당 경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식당 상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아내도 당신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톰이 그렇게 성공했다면 분명 배울 게 있을 거예요. 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13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시간 동안 과연 이런 먼 곳까지 와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죠. 퇴직금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고 이제 막다른 길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톰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본 한국의 첫 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카고웨어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와 시설에 입이 떡 벌어졌었죠.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 활기가 넘치는 거리의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톰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본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어요. 차량이 빽빽이 들어찬 고속도로였지만 마치 물 흐르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중간중간 설치된 전광판에는 실시간 교통정보가 정확하게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특히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빨간 버스들이 마치 지하철처럼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운행되는 모습은 시카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톰의 집에 들어선 순간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추운 겨울밤인데도 집안 전체가 포근하게 따뜻했죠. 미국에서 늘 히터 바람에만 의지했던 저로서는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톰은 웃으며 말했었죠. 이건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도를 현대화한 거야. 바닥 전체로 열이 퍼지니까 몸이 훨씬 따뜻해지고 전기료도 적게 나와.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피부를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무심코 몸을 바닥에 누인 순간 그동안 쌓였던 피곤함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었죠. 강남 한복판 42층에 위치한 톰의 아파트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제가 알던 어떤 도시보다도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톰의 아내가 정성스레 차려준 늦은 저녁을 먹으며 이제야 톰이 왜 그토록 한국을 추천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톰이 한국의 전통시장과 유명한 고깃집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설렜었죠.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톰은 제가 한국의 진짜 식문화를 이해하려면 전통시장부터 가봐야 한다며 저를 광장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내심 의아했었죠. 현대화된 한국에서 왜 하필 오래된 시장을 보여주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걱정은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온몸으로 전해지는 활기가 저를 사로잡았었죠. 시카고의 파머스 마켓도 가보았지만 이곳은 전혀 달랐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온갖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고 상인들의 정겨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여기가 바로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곳이야. 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었죠. 한국의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정을 나누는 곳이지. 그의 말을 실감나게 하듯 건너편 가게에서는 상인과 손님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은 더욱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시장이란 식재료를 사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곳에선 직접 요리한 음식을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었었죠. 이게 바로 포장마차 문화야. 한국인들은 시장에서 이렇게 서서 먹는 걸 즐긴다니까. 톰의 설명을 들으며 빨간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금 구운 거예요. 한 상인의 친근한 목소리에 이끌려 따뜻한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었죠. 그 순간 제 식당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님과 직원 사이에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던 차가운 분위기와 메뉴 주문과 음식 서빙 외에는 어떤 교감도 없던 딱딱한 운영 방식은 이곳의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형, 우리 저기 가보자. 톰이 가리킨 곳은 비빔밥 가게였었죠. 주방장이 큰 솥에서 갓 지은 밥을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스레 담아내고 있었고 그 위에는 알록달록한 나물들이 예쁘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과정도 보여주는 게 중요해. 손님들은 그걸 보면서 신뢰를 쌓는 거지. 톰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톰이 저녁 식사로 데려간 곳은 유명한 고깃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숯불 향과 고기 굽는 소리가 저를 반겼었죠. 식당 안은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했고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테이블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다는 게 낯설었지만 이런 방식이 오히려 손님들 간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는 걸 곧 깨달았어요. 자리에 앉아 직원이 숯불을 피우고 수십 가지의 반찬을 테이블 가득 차려놓았었죠. 이 모든 게 다 서비스예요라는 톰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신선한 상추와 깻잎, 마늘, 고추의 각종 쌈장까지. 이런 푸짐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어떻게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의아했어요.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서비스였었죠. 고기를 구울 때는 수시로 와서 고기를 뒤집어주고 가위로 잘라주었습니다. 심지어 첫 쌈을 싸서 손님 입에 직접 넣어주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친근한 서비스에 감동했었죠. 제 식당에서는 음식을 내놓은 후 손님과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했었는데 이런 적극적인 서비스야말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기분 좋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구석에 있는 이상한 기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건 뭐지? 하고 물었더니 톰이 웃으며 대답했었죠. 믹스커피 자판기야.
한국 사람들은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이 필수거든. 처음에는 고깃집에 커피 자판기가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건 역시 손님을 배려하는 한국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신이라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손님을 위한 무료 서비스입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고깃집 사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어요. 저는 믿기 어려워하며 물었었죠. 이 모든 게 무료라고요? 이렇게 푸짐한 반찬에 심지어 커피까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죠? 제 질문에 사장님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식당의 방식이에요. 손님이 내신 돈 이상의 가치를 느끼게 해드리는 거죠. 사실 손님이 드시는 반찬값이나 커피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여기 다시 오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믹스커피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이 커피 한 잔이 어떤 분들에게는 단순한 음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커피를 마시며 좋은 대화를 나누고 그날의 피곤함을 풀기도 하죠. 저는 그걸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사장님의 말을 들으며 고깃집 구석에 놓인 작은 자판기에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그날 나는 처음으로 식당 운영에 있어 고객의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었죠. 사장님은 자리에 앉으시더니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손님들이 우리 가게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맛있는 고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식사 후에 달콤한 커피 한 잔, 정성스레 고기를 구워주는 직원들의 손길, 깨끗하게 닦아놓은 테이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믹스커피를 마셨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특별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작은 커피 한 잔이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과 배려가 가슴 깊이 와닿았었죠. 지금까지 저는 좋은 식당의 기준을 오직 음식의 맛과 수익에만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성공은 이런 작은 배려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작은 차이가 손님의 기억에 남는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식당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었죠. 한 잔의 믹스커피가 주는 따뜻한 감동,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던 해답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머릿속은 온통 변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었죠. 시카고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었어요. 우선 가게의 차가운 분위기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창문을 더 크게 내어 자연광이 잘 들어오게 하고 조명도 따뜻한 색으로 교체했어요. 딱딱하게 놓여있던 테이블 배치도 손님들이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재배열했습니다. 한국의 고깃집에서 본 것처럼 벽면에는 은은한 조명을 달고 테이블마다 작은 화병도 놓았어요. 주방도 완전히 바꿨었죠. 폐쇄적이었던 주방 벽을 허물어 오픈 주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요리하는 모습이 손님들에게 보이니 저희도 더 긴장하게 되었고 손님들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며 신뢰를 갖게 되었어요. 메뉴도 과감히 개편했었죠. 한국식 양념갈비를 메인 메뉴로 넣었고 각종 쌈채소와 반찬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반찬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한국 고깃집 사장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결심했어요. 손님이 내신 돈 이상의 가치를 드리는 게 우리의 철학이에요 라는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직원 교육이었었죠. 더 이상 음식만 서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직접 구워주고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도록 했어요. 손님들을 우리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라는 말을 매일 아침 미팅에서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잊지 않고 설치한 것이 바로 믹스커피 자판기였습니다. 식사 후에 무료로 제공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었었죠. 처음에는 직원들이 커피 전문점도 아닌데 왜? 라며 의아해했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을 다녀오신 손님들은 정말 한국 같다며 즐거워하셨어요. 변화는 곧바로 효과로 나타났었죠.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주말이면 웨이팅이 생길 정도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오신 손님들이 다시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았고 지인들을 데려오시는 분들도 늘었어요.
무료로 제공되는 반찬과 커피에 감동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특히 저희 가게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죠. 하지만 그때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매출이 늘어나자 욕심이 생겼던 거죠. 이제 궤도에 올랐으니 조금은 비용을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산이던 김치를 중국산으로 바꾸고 반찬 양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었죠. 믹스커피도 더 저렴한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이 정도는 손님들이 모를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곧 단골 손님들이 맛이 예전 같지 않다며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특히 김치 맛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저렴한 커피는 쓴맛이 강해 손님들이 잘 찾지 않았고 결국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매출이 30%나 감소했었죠. 더 큰 문제는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것은 단순히 운영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성과 정성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것이었죠.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혼자 남아 한국에서 썼던 메모들을 다시 꺼내보았어요. 작은 차이가 손님의 기억에 남는 큰 차이를 만든다는 고깃집 사장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었죠. 저는 그 작은 차이들을 하나둘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늦게 톰에게 전화를 걸었었죠. 한국에서 성공한 그에게 다시 한번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톰의 첫 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형, 장사가 잘 된다고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한국의 진정한 서비스 정신은 결국 진심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톰과의 통화 후 저는 단순히 품질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식당을 만들기로 결심했었죠. 무엇보다 진정성이 가장 중요했기에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바꿔나갔어요. 한국의 고깃집 사장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좋은 김치 생산자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제 실수를 말씀드렸었죠. 사장님은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시며 한국의 믿을만한 김치 생산자를 소개해 주셨고 덤으로 맛있는 믹스커피 브랜드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한국에서 직접 식자재를 공수하기 시작했어요. 김치는 물론이고 고추장, 된장까지 모두 한국산으로 바꿨었죠. 특히 김치는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대대로 김치를 담그는 분과 연락이 닿아 정성스레 만든 김치를 공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2배 이상 비용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타협하지 않았었죠. 자판기도 새 것으로 교체했고 옆에 예쁜 종이컵과 카페에서나 볼 수 있는 시럽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더디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약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었죠. 떠났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고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특히 뜻밖에도 저희 가게가 믹스커피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었죠. 식사도 맛있지만 후식으로 나오는 믹스커피가 일품이에요 라는 평가를 자주 듣게 됐습니다. 시카고의 유명 맛집 블로거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죠.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이 있다면 결국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가게를 정리하면서 믹스커피 자판기 앞에 잠시 멈춰 섰었죠. 작은 자판기 하나가 이토록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커피 한잔하고 가요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됐어요.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작은 디테일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의 정신과 믹스커피 한 잔에 담긴 따뜻한 배려가 한국을 이렇게 빠르게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이 불과 50년 만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나 봅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국의 이런 정신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기적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